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나한테 물어보면 곤란한데. 아까 그건 내가 이미 내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이제 필요하다는, 당연히 필요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 했어요? 드디어 우리 국민참관단은 할 말을 다 한 모양입니다. 더 추가할 게 없으면 이제는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네. 총리님 정리 말씀 하시겠습니까? 없으면 바로 네.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 하시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번에 최초 우리가 업무 보고할 때보다는 훨씬 나아 보입니다. 다들 열심히 해줘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업무 보고할 기관들, 소속 공공기관들이 있어서 미리 한 말씀을 좀 드려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저번에 그렇게 업무 보고할 때 지적하고 또 사람들한테 좀 망신도 당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기관장이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그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도 기본적인 개요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우리가 업무 보고할 때 지금까지 혹시 그러고 있으면 밤새서라도 자기 업무는 최소한 파악하고 보라고 내가 미리 경고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내는 세금인데 그걸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법률과 국민이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심도 없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공직자의 한 시간은 국가공무원, 국가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 판단, 결정 이런 게 5,200만 명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사람 없을 걸로 믿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고생하셨고, 특히 이번에 업무 보고할 때 얼마나 혹시 이상한 질문을 할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컨셉이 좀 다르니까 너무 그런 데 하지 말고 어쨌든 자신들이 한 일, 또 중요하게 국민들한테 보고하실 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과거에 대한 지적, 질책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좀 많이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참관단도 고생하셨고 공직자 여러분도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1번이냐 2번이냐 의견 내주신 점에 각별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역시 일반적으로 볼 때는 16세 이하 또는 일정 연령 이하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거겠죠. 저는 이 문제도 언젠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아까 사진 찍자는 분은 빨리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관인단 다 오라 그래서 단체 사진 하나 찍어주면 어떻습니까? 참관인단 다 모시고. 내가 절로 가서 맞죠? 그 말고도 막 과학관이 많이 있는 대구.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업무보고의 사회를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변인 정택렬입니다. 오늘 전체 업무보고는 17개 부처청 및 위원회가 오전 오후로 3번에 걸쳐 진행을 합니다. 오전 업무보고는 모두를 위한 혁신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총 4개의 기관이 참여합니다.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순서대로 보고와 토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다들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로 과학기술, 정보, 방송, 그다음에 개인정보 이런 부분에 관계된 기관입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인공지능과 관계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 때문에 문명사적인 대전환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인류가 불을 발명한 거 또는 전기기관을 발명한 거 거기에 거의 준하지 않나. 전기를 발명한 거 이런 수준.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사실상 인간의 지능에 유사한 또는 어쩌면 그를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동반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뭐 생산 영역이든 일상생활이든 인공지능이 활용되지 않는 곳이 없겠죠. 그런데 이 사실은 누가 먼저 대비하느냐의 경쟁이 됐습니다. 국가 간 경쟁도 아주 매우 치열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회라고 하는 게 잘 활용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위기가 되기도 하죠.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는데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거는 괴로운 일이긴 한데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다 똑같이 어렵다. 또 시험 문제가 쉬워지면 즐겁긴 한데 똑같이 다 쉽다. 그럼 결론이 뭐냐? 평소에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로 결국 결판나죠. 시험 문제가 어려웠냐, 쉬웠냐는 사실은 뭐 기준선이 올라갔냐 내려갔냐인데 다 똑같죠, 조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고 보이십니다. 뭐 국제적인 전쟁 위기, 뭐 또는 질서의 불안정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다 모든 국가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기업들이 똑같이 처하고 있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정말 기술 대전환 이것도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강점이 있죠. 어쨌든 그 강점들을 잘 활용하고 우리가 가진 약점들을 잘 보완하면 또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뛰어난 추격자가 아니라 뛰어난 선도자가 될 수도 있겠다. 반발짝 빨리 가느냐 반발짝 늦느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앞서느냐 추격하느냐는 결정적 차이가 있죠. 조금이라도 앞서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1.9%에서 예측치죠. 2.6%로 대폭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예측이 전 수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2.5%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성과가 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기를 부총리로 지명한 이유는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과학기술이 존중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흥했죠. 그런데 과학기술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나라가 흥한 예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과학기술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좀 전환해야 되겠다 해서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로 격상했는데 그 취지를 잘 이해해서 우리 과학기술부가 주어진 책임을 잘 이행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됐는데 그 사이에 실제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정상화했죠. 사실 있을 수 없는 대규모 R&D 삭감이나 또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난폭한 대처 이런 것들이 많이 시정됐습니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긴 했는데 꽤 많은 성과를 냈던 것 같고 최근에는 정부 정책 방침에 호응해서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이끌어냈습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놀랄 만큼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의 몫이겠죠.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총리님 막 부담 확 되죠? 네, 뭐 부담도 별로 되지만, 부담이 이 표정이 별로 부담되는 표정이 아니에요. 네, 또 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